안녕하세요. 선한 시민의힘 주간 논평 11월 11일 오늘이 일자가 4개 겹치는 그런 날이군요. 오늘은 우리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이 지금 당선 확정이라고 하는데 바이든의 당선과 그 가진 의미를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봤더니만은 우리나라도 대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했다는 참 우리가 보지 못할 한국 정치 현실을 봤는데 그게 묘하게 미국의 전상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도 보면은 이 지금 부정선거, 불법선거 이야기를 제기하는 측이 본래는 야당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트럼프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데서 그런 주장을 하며 선거를 인정 못하겠다 하고 우리 한국도 아니 권력 가진 정부에서 정권에서 임명한 이 검찰의 총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정부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분열이 되는 현상을 보면서 역시 한국과 미국은 상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 극심한 불평등 구조가 그 저변에 똑같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 속에서 지도자가 올바른 그 비전을 제시해서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이끌지 못할 때 결국은 이 편가르기에서 분열시켜서 자기들 권력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 큰 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바이든이 당선되기까지 그러면 트럼프가 출연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미국의 위기가 작용하는데 그 근본이 말씀드렸듯이 이 양극화 불평등 극심한 불평등이거든요. 거기다 경제 침체까지 겹치는 미국의 상황이 트럼프를 출연시킨 배경이 되었죠. 그러한 상황은 늘 이 일반 서민 대중이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궁핍해지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하게해지면 거기에 독재자 내지는 파시즘 또 그런 이런 스트롱맨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그 속에서 선동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럼프가 당선된 후에 이 막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모든 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극심한 이 대립, 혼란,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런 직선적으로 해서 이익을 몰아줄 듯이 했을 때 거기에 덕을 본다고 하는 미국 시민들은 또 트럼프 편을 광신적으로 들게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라든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 적대적인 반대 위치가 서게 되어서 미국 전체가 양 진영으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양심 세력들은 이 오바마가 이야기한 이 우리 미국의 정치, 공직 생활, 공직자들의 대화는 천하고 편협하고 치사해졌으며 정치권은 허세와 공격, 모욕, 가짜 주장, 억지로 위장한 분노가 판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한 이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트럼프는 우리나라 이명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걸 이익이 되면은 다 저지르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류의 보편의 가치나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가지는 자유와 평화라는 핵심 가치를 이 트럼프는 머리에 없는 거죠. 이익만 추구하는 그냥 비즈니스, 소위 말해 장사꾼의 정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기후협약이니 유네스코니 이런 국제적인 국제 질서, 이 지구 차원의 문제는 눈에 없죠. 그래서 다 탈퇴하고 동맹도 돈으로 환산해서 결국은 미국이 격이 없는 사회, 뒤죽박죽 국제사회 리더십을 상실한 게 이 트럼프가 부채질한 거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트럼프는 거기서 작은 역할을 한 거지.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SF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국제사회를 자지우지 혼자 독점하는 생활을 한 그런 독재적인 미국 중심의 팍스 오브 링컨을 한 70년 해오는 사이에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노쇠하고 쇠락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큰 흐름에서 봐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쇠락의 길로 접어든 그 근원은 자본주의의 부작용이죠. 자본주의 극심한 이 부패와 불평등 그게 이제 미국을 내리막길로 가게 했는데 거기에 미국이 내리막길로 가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폴 케네디 같은 학자는 이제 강대국 흥망사라는 저서에서 이 로마 제국부터 각 제국들이 멸망하는 과정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제국은 모든 제국이 멸망하는 데는 자기 국력보다 더 큰 군사력을 이제 지출했을 때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자기의 국력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해외 군사비를 국방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미국은 30년 이상 재정적자, 무역수지적자가 천문학적으로 계속 누적되어 오는 그런 상황인데 딸을 찍어내가 막고 있지만은 그 해외 이 주둔 미군을 다 유지하고 세계 경찰로 하는 데는 미국이 한계가 온 거예요. 그건 곧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시키고 트럼프가 들어가 그러는데 그거는 그 땜질이고 근본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구공화국에서 미국이 여러 주요한 국가들과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세계 질서를 새로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트럼프는 그런 어떤 미국 쇠퇴기의 과도기에서 등장한 사람인데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트럼프의 그러한 장점이나 트럼프가 이바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그러한 기득권 중심으로 기존 사회로 경직되어 가는 과정, 이 자본주의가 상층만의 세상이 되어가면서 점점 굳어져 갔는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뒤죽박죽 흔드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아쉬운 것은 이 사람이 이 큰 틀의 철학이나 프레임이 있었다면은 이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고민을 한 사람이라면은 트럼프는 세계사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장사적인 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이후의 어떤 문명에 대한 이 사람이 고민이 있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건데 트럼프가 집권 후에 한 일은 그냥 장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이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준다고 그리고 복지제도 무조건 없애고 오바마 케어도 막 없애고 원위치 시키고 이래서 더 미국의 중산층은 점점 더 붕괴하고 다
빈곤층으로 대부분이 내려앉게 되고, 미국의 세계 26명 부자가 이 전 지구의 하위 35억 명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고, 26명 가운데 미국인이 20명, 19명, 20명이 돼요. 그 정도로 극도의 불평등 상태인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생각도 없고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좌충우돌식 기존의 룰이나 제도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서 우리 남북관계도 좋은 기여를 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근본 철학이 없은 게 이 사람의 한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트럼프는 4차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국제적인 리더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산업사회를 퇴보한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편가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려고 또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충동질해서 그걸로 자기 인기 얻으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동체는 더 망가지고 파괴된 거죠. 미국이 거의 뭐 공동체 파괴되는 지금 한계 상황까지 부채질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7,170만 표, 바이든이 7,651만 표를 얻었는데 총투표는 뭐 거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 나는 트럼프는 213명, 바이든은 279명을 선거인다는 이게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이고 그동안 장점으로 돼 왔던 주 자치권 때문에 왔던 게 이번에는 그 근본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이제 그 전통의 룰과 관습을 존중하면은 그냥 흘러왔는데 미국 사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부패하고 불평등이 심한 상태에서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 미국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미국 시민들도 이제 극단적 대립회가 안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 근원에는 극심한 불평등이 자리하는 거예요. 소수 몇 놈이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사회가 갈라지고 찌그러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 가짜 뉴스나 뭐 그런 공화당 쪽의 그 극렬 지지자들은 이 대법원까지 가거나 또 대법원에서 결정 못하면 하원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는 그런 생각을 확대한 뉴스를 재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미국이 정말 허점이 많은 사회, 제도가 엉성하다는 걸 전 세계에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 선거날 후에도 다 받아들이고 우편 투표에서 본인 대조도 그렇게 허술하고 죽은 사람도 투표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는데 그게 미국의 제도인데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그 제도와 룰, 법치를 따르는 시민들 때문에 그리고 우아하게 승복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 유지되어 왔는데 이 극심한 불평등의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걸 깨부수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저쪽 주장하듯이 그렇게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뭐 한 0.1%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의 당선 후에 그게 우리 한반도라든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우리 지구 문명이 이 자본주의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그걸 정말 가시적으로 충격적으로 전달한 게 코로나 사태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그러한 신뢰나 제도가 안정적이지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이번에 특히 미국이 웅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상 감염자가 나타나고 사망자도 엄청 많고 지금 3억 인구 가운데 지금
이 확진자가 3천만 명인지 하여튼 몇 천만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한민족의 이런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우리의 우수성, 한민족의 문화나 이 제도 또 위기에 강한 이런 게 대비되면서 우리가 이제 강대국 틈에서 틈바구니에 있는 새우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걸 우리는 지금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바이든이 당선 연설의 이제 키워드를 보면은 이 바이든이 이제 미국을 어디로 이끌어야 돼, 미국 현실이 어떤지를 잘 인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은 지금 현재 미국이 엄청 분열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열시키지 않고 단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또 미국인 신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나라다 미국은. 그리고 중산층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배제하고 배척하지 않고 이 모든 계층, 진보, 보수, 남녀노소, 도시, 농촌 이런 다, 그리고 인종 다 합쳐서 포괄하는 정치 연합을 하겠다면서 이제 그런 분열된 걸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종식하면서 보건의료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또 인종차별, 트럼프가 특별히 이런 걸 조장한 인종차별을 없애고, 또 기후변화를 억제해가 지구를 구할 의무를 하겠다고 했고, 정치적인 예의, 품격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또 공정한 기회를 국민에게 부여하겠다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한마디로 가능성의 나라라는 것, 그게 이제 우리도 미국을 이 기회의 나라, 꿈의 나라를 한참 이민 갔을 때가 70년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기회의 나라가 아니지만 가능성을 다시 찾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이든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의 연설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지역의 문제로 결코 떨어져 생기지 않아요. 그거는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그거는 전 지구가 지구촌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한 동네가 됐죠. 지구 공동체고 모든 일어나는 문제는 지구 전체의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 하나도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기의 작용과 이 파동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지금 지구 문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트럼프가 이 미국 우선주의 하면서 돈 안 되는 거는 다 집어 던지고, 기후협약 다 발이 당선되자마자 탈퇴하고, 심지어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기후 환경 관계 기구에서 다 탈퇴하라고 강요했어. 거기 분담금 하나도 안 내고 이 짓을 했는데, 바이든은 제일 먼저 파리 협약을 복귀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을 리더십 하에 지구는 지구 생태 환경 문제를 논의하면서 지구가 하나로 되는 지구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구 생태를 논하면서 지구가 지금 직면한 이 자본주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는 희망을 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제 바이든이 결국은 바이든 트럼프 같은 그런 돌파력이나 파괴력이 있는 리더십이 아니고 제도화된 권력, 절차를 중시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미국 자본주의 제도라는 건 가진 자를 위해가 관성이 붙어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이든이 과연 얼마나 그 관성을 타파해서
이 자본주의 문제를 수정할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미국의 공산복합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실제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부와 그런 영향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바이든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바이든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금 지구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공산복합제, 무기상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총기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선거 때 민주당 바이든이 되면은 좌파 사회주의 된다고 마구 우리나라 보수 꼴통들이 이야기했듯이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솔직히 이 버니 샌더스라든가 그 중국인 그 앤드류 양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지구 차원의 한 단계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어가는데 뭐 더 기대했어도 됐는데 바이든이 됐다는 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철학을 민주당의 철학으로 정치 그런 채택하기를 뭐 저희들은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바이든의 연설에서 보는 그러한 철학과 가치 체계하에서 미국이 새로운 지구 문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라면서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 남북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그런 제도화된 권력 속에 그런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게 되면은 남북 관계에서 파격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내각이 정비되고 또 북한 문제에 이런 대처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리리라고 봐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 정부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관계에서 하나 상당히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거는 브루킹즈 연구소 연구원도 했던 수잔 라이스가 옛날 2017년인가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북한이 핵은 갖고 있지만 함부로 쓸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북핵을 용인하고 이제 대북 협상을 해야 된다는 기고를 쓴 적이 있고 북핵 대사 동부가 차관보했던 로버트 갈루치도 북한 핵을 용인하는 길도 협상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수잔 라이스가 국무장관 유력한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의 공식적인 거는 북핵을 인정을 못하지만은 민주당은 그러한 현실의 안정적인 어떤 외교 지향이기 때문에 북핵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우리 민족의 큰 장래 차원에서 그러한 흐름에 잘 편성해서 우리가 나서서 뭐 북핵을 없애야만 이 남북관계를 하겠다는 등 박근혜 이명박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다 파탄 내지 말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살려서 통일로 민족의 큰 힘을 모으는 게 최고의 지상의 목표라는 정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그러한 태세를 갖추기 이전에 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은 김대중 정부 때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이 개성공단도 직접 가동시켰고 한 것처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안정되기 전에 개성공단을 남북이 먼저 재개한다는 선언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철도를 연결하고 이런 걸 우리 정부가 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또 바이든 행정부를 잘 설득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먼저 그런 액션을 했을 때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그걸 반대하고 되돌려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관료적인 생각으로는 액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한테 우리 선한 시민이 바라는 거는 바이든 정부가 정식 출범하고 안정되기 한 6개월 정도 전에 우리가 그런 액션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시기 지나면은 문재인 정부는 1년도 안 남아요. 그러면은 다음 대선 정국으로 가고 문재인 정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죠. 그 힘도 빠지니까. 그래서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문재인 정부 특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역할, 외교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거기는 정말 우리의 배포 있고 당찬 외교, 옛날 고려시대 서희가 그 무지막지한 그런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필단계로 가서 협상을 통해서 그 지역이 고려의 영토였다는 걸 그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대로 돌려받았던 그런 당찬 외교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우리는 지금 예전에 뭐 광해군 때 이 눈치 저 눈치 명청해서 새우처럼 눈치 보거나 구한말에 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적 그러한 이 눈치 외교를 부릴 우리가 위상 우리나라의 크기 공력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오히려 존경받고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외국의 부러움을 사고 한국의 영향력을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단지 그만한 이 핵심적인 그런 자신감과 비전, 철학이 분명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우리가 먼저 액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잘 아시듯이 서구인들은 그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적이라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게 되고 트럼프처럼 뭐 무조건 되고 반대한다거나 지 꼴린 대로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서구가.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예를 들어 금강산을 새로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한 거에 대해서 왜 그래 했는가 충분히 설명하면은 거기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 또 미국에도 실질적인 이익이 간다는 걸 설명을 할 줄 아는 외교관과 이런 핵심 정부 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그 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치?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현안 문제로 방위 분담금 문제가 트럼프는 본래 이제 그런 막가파 외교로 이제 미치광이식으로 하나 받을 거면 10개, 100개 요구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5조로 내놔라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1조 이상 내놔라고 하는데 추가로 그건 우리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 바이든은 트럼프는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군을 전 세계 미군을 감축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바이든은 전통 미국 외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미군의 해외 주둔 특히 주한미군에 대해서 자기들 국익에 필요하고 동북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게 더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도 미군 주둔한 거에 대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냥 요구를 안 하니까 그냥 미국한테 우리가 뭐 그래 답답하게 옛날에는 북한한테 점령당한다는 이런 겁을 먹어가지고 미국한테 매달렸어. 돈까지 바치고 땅 바치고 이제 미군 주둔 협정을 맺었지만은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나 또 남북 관계라든가 그렇게 봤을 때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릴 게 아니라는 걸 정부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 돈 내놓고 있고 싶으면 내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뭐 정부가 공식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어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이 누가 일본이 잘하는 역할 분담론 하듯이 아니면 정부의 어떤 강요가 좀 이건 당신들이 필요한데 우리한테 돈 내고 좀 있으라면 있으라 안 그러면 나가라고 이러면은 미국은 절대 철수를 못합니다. 바이든 정부 특히. 그래서 방위비 분담해서 우리가 이번에 거의 돈을 안 내고 미국이 주둔하든 아니면 나가든 그 장기적으로 우리 미군이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핵심은 남북 관계가 신뢰를 회복해서 남북 간에 우리가 전쟁이 서로가 절대 없는 상태가 되면 미군이 왜 필요합니까? 미국이 왜 필요한 거지 한국이 왜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한 측면이 약간 있지만은 우리 남북 간에 하나가 되면은 그런 필요가 거의 미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뛰어난 외교관이면 그런 그 논리를 잘 설득해서 우리 한국과 한민족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행히 바이든은 50몇 년을 정치를 했고 특히 한국과는 여러 인연이 있고 저도 옛날에 그 통일외교위원회 국회 보좌관을 할 때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의원이 바이든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소에 거기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바이든은 한국에 많은 인연이 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각별한 또 인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바이든은 여러 또 정치 역정이 있고 또 가족의 아픈 그 역사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 아픔을 알고 고통을 겪어보고 하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바이든이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조적으로 또 저희들이 주장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적인 미국식으로는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적인 철학으로 미국을 이끌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필요하면서 오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그럽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착함을 바탕으로 착할 선.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먼저 선. 새로운 정치 물결을 일으키는 신선한 정치, 신선할 선. 가려 뽑는 선거, 가려 뽑을 선.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 넉넉한 마음으로 베푸는 베풀 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한 시민이 힘을 가지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선한 시민의 나라. 선한 시민의 힘에 힘을 주십시오. 선한 시민의 힘이 만들겠습니다.